안녕하십니까. 사주와 오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신자진 삼합, 사유축 삼합을 했죠. 오늘 시간에는 해묘미 삼합을 하겠습니다. 원진살이 들어서 서로가 적이 되는 띠가 있는가 하면 서로가 합이 되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 사람과 어떤 일을 하면 참 궁합이 잘 맞겠다, 손발이 잘 맞겠다 그러죠. 그게 바로 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합동물입니다. 묘하죠. 이 해묘비 삼합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능적인 재능이 많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보다 예능적으로 제일로 잘 나가는 띠가 실은 원숭이입니다. 근데 이 원숭이 띠들은 조금 지식만 더한다면 의대나 공대의 교수님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숭이 띠들은 타고난 재능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은 자기의 기술이 될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타고나면서 받는 건 진짜 재능인이고 예술가입니다. 근데 집안마다 다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장장이어도 나름대로의 재주가 있는 거죠. 타고난 재주를 가져야 진짜 예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있는 분들이 돼지해, 토끼묘, 그 다음에 양미입니다. 해, 묘, 미, 삼합이 들면 엄청나게 좋은 사주죠. 그리고 대개 연예인들의 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 특징 얼굴이 눈이 예쁘다. 그리고 얼굴이 피부가 뽀얀하다. 잘생겼죠.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는 원숭이하고 그리고 쥐띠가 좀 들면 연예인의 기질이 많죠. 근데 여자들은 눈이 예쁘죠. 동물 중에 눈이 예쁜 동물이 바로 토끼입니다. 그래서 이 토끼와 쥐 그리고 원숭이가 들면 몸매도 아주 아름다울 뿐더러 얼굴도 잘생겼죠. 특히 쥐띠들은 얼굴이 작습니다. 탤런트들 얼굴 보면 CD판 하나의 얼굴도 모자랄 정도예요. CD판에 딱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얼굴이 적죠. 화면을 찍으면 얼굴이 작아야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작기로 유명한 띠들이 쥐띠들이죠. 근데 이 해, 묘, 미, 삼합은 자체가 공통점이죠. 돼지와 토끼와 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능으로 나가면 예능인으로 튈 것이고 공부를 하더라도 학식이 있어요. 왜? 양이 그 기질이 있으니까. 양은 서양에서는 보통 양자라고 그러죠. 별자리를. 그 양들은 묘하게도 학구적인 그 띠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자리 중에 양자리가 학자 자리입니다. 사람도 양띠가 들면 음력 6월이나 들면 학자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많습니다. 왜? 시키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일을 잘해주니까 그러죠. 토끼는 대개 여자들에게 있는데 음력 2월생이 토끼가 들면 부모에게 굉장히 효도하는 자식이고 또 하나 단점 건강으로서는 손발이 차고 심장이 약합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기를 잘하고요. 토끼들이. 근데 깡패들을 보더라도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좀 속된 말로 사회에서 좀 깡패다 그러죠. 그런 분들은 음력 2월생이나 토끼띠들이 많아요. 왜? 이 토끼띠들이 묘하게 이 새띠들이 그럽니다만 돼지띠하고 토끼띠가 부모 덕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적 가출한 적이 있거나 가출을 해버리면 인생은 조금 종치는 거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돼지띠나 토끼띠는 어릴 적 부모가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모두가 부모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게 돼지띠와 토끼띠예요. 특히 토끼띠들이 부모 덕이 없습니다. 돼지띠는 극과 극이라지만 토끼띠들이 대개 부모 덕이 없고 부모 덕이 없는 띠가 뱀띠, 토끼띠, 그 다음에 개띠. 개띠는 진짜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토끼띠하고 합이 든 동물이 이 돼지띠와 양띠도 있지만 개띠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띠의 음력 9월이다 그러면 참 머리가 명석하죠. 못하는 게 없어요. 단점 부모 덕이 없어서 어렸을 때 가출한 적이 좀 있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끼띠에 개띠를 주면 음력 9월이면 엄청난 지략가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그냥 놔둬도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이 토끼띠와 양띠 그리고 이 돼지띠들 특징이 있죠. 돼지띠는요 묘하게도 복을 차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데 약간 돼지띠와 비슷한 띠가 이 말띠입니다. 인호술 삼합. 이 말띠들은 성질이 급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중년에 이혼할 좀 경향이 많은 띠가 이 말띠입니다. 이혼율이 높습니다. 사치를 좋아하고 입이 크죠. 그리고 수다장애들이 많습니다. 성질이 과격하고 대개 친구들과 모이면 제일로 아마 수다쟁일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수다를 잘합니다. 이 말띠들. 그리고 애정 결핍이 좀 많은 분들이 많죠. 말띠들. 그러니까 말띠들 특히 음력 5월이죠. 이런 분들은 자기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성질을 알고 나는 여기서 죽이자.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두자. 참자. 일을 해야지 더 크게 벌리게 되면 어떤 작은 일도 크게 키워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 메이커라고도 할 수 있고 이리저리 하는 것 소위 치맛바람의 주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띠들. 그러니까 이 말띠들은 특히 공부를 좀 많이 하실 것. 근데 자기를 알면서 공부해야지 무조건 지식만 높아져 버리면 콧대만 높아져서 안하무인격이죠. 흔히 거만한 경우가 많은 게 말띠나 음력 5월생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공부를 조금 겸손하게 잘하면 국가적인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또 하나 허세가 많죠. 특히 남자분들은 이 음력 5월이나 말띠들이 허세가 많아서 친구들은 많은데 알자가 없어요. 그냥 겉보기에 좋은 겁니다. 그게 이 말띠들의 특성이고 음력 5월생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려면 남자분들은 음력 5월생이면 경찰직, 검찰직 좀 국가적인 일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 일을 풀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띠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띠들도 그러죠. 묘하게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을 텐데 서두로 다 망해요. 그게 돼지띠와 말띠입니다. 특히 말띠들은 자신을 좀 알고 참을 것. 그렇지 않으면 시집도 2번, 장가도 2번 그럽니다. 2번이 뭡니까? 요즘은 3번도 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걸 잘 알아서 판단하는 게 바로 나를 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인문학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비웃습니다. 인문학이죠. 나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해고를 하는 거니까. 왜? 내 체질 분석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 직업이 나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신경 안 써요. 뭐야 그것이 인문학이요. 나를 알자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자기 사주를 자기가 딱 압니다. 나는 목체질, 화체질, 목체질, 수체질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체질에 따라 성격이 구분되는 건데 그걸 부인하려고 합니다. 뭔 인문학이냐고. 아니죠. 자기를 알자는 것이죠. 인문학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게 인문학이 다른 게 뭡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알자는 거죠. 나는 어떤 성격이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그걸 알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해묘미인데 요 세 띠의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온순합니다. 이 중에서 어쩌면 과격하다 그러면 요 토끼띠. 이 토끼띠가 굉장히 성질이 급하죠. 왜?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검은 천으로 그가 있는 우리를 덮어줍니다. 왜? 안정하라고. 그리고 새끼를 낳는 동안에 깜짝 놀래면 새끼를 낳다가 새끼를 물어뜯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포악한 게 토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한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흔히 토끼가 들었으면 자식도 없다. 그리고 공방살이에요. 수컷과 함께 잘 안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있고 그 외에는 혼자 있어요. 그래서 공방살 들었고 고독수가 들었다네 그러죠. 대개 그게 토끼들의 운명입니다. 양띠는 온순하게 잘 사는데 의외로 기가 센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양들이 영리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멍청해요. 미안합니다. 사람보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양띠들은 멍청한데 시키는 일은 잘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일을 잘하고 차분하다 하면 전부 양띠예요. 그리고 돼지띠의 특징은 얼굴이 약간 돼지상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돼지상을 지닌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죠.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돼지상을 가진 대표적인 분이에요. 볼이 좀 통통하시고 그다음에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죠. 코가 들창고에다가 약간 그게 돼지상입니다. 돼지상들은 중년까지는 좋아요. 근데 말년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해서 항상 말년 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말년 대비는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건 보험밖에 없죠. 알고 보면. 그래서 보험이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요.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님 오신 거 봤냐고 보험회사 직원이 오지. 그래서 보험을 더 1번지로 든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이게 해묘미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호술 삼합이죠. 좀 들어가기에는 순서가 조금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만은 일단 해묘미 삼합을 하면 이 돼지들은 자유분방한 직업을 갖는 게 좋아요. 왜? 그 기질이 물이라서. 물, 양은 토, 그 다음에 토끼는 나무목입니다. 묘하게 해묘미 삼합이 딱 어울리죠. 물과 흙토와 나무목.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팔자가 세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은 물수가 많습니다. 사주에 물체질이거나. 왜? 물은 흘러야 되는데 딱 끊어서 막아놓으면 물은 고이면 어째요? 일단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수 체질을 가진 분들은 남들보다 일복이 서너 배는 많아요. 왜? 돌아다녀야 되니까. 체질상 바쁜 일을 둔 겁니다. 이 직업이 물이어서 남을 돕는 일, 좋은 일을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밤무대를 뛰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직업도 내 뜻대로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죠. 보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 분들은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건 후회, 회한, 정말 비참해져 버립니다. 자기 일을 하다가. 옛날 아버지들 중에는 자녀를 위해서 참은 거죠.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지그들이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눈에 보기에 지그들이 하기에 좋은 건데 어른이 되면 뭐가 차이냐?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일을 참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참고 그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를 뒤로 밀어놓는 거죠. 그리고 일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만이 찾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가족도 함께 좋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철이 든다는 겁니다. 띠를 보면 그러죠. 이 돼지띠들은 자유분방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예능 쪽이 더 좋긴 합니다만 토끼나 양, 돼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은 남을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교편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한테 이런 띠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능인들, 무용, 음악, 체육, 미술 그러죠. 그 하는 일. 근데 음악, 미술, 체육 중에 기가 제일 센 직업이 뭔 줄 알겠습니까? 예, 미술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폭의 그림에다가 제한된 공간에다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기가 제일 센 직업이 미술가이고 아마 썸씽도 그 미술가들한테 제일 많이 일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음악이고요. 세 번째는 체육인데 좀 기가 그래도 약한 편이죠. 일반인들보다는 세지만 속은 더 여리고 뒤가 무릅니다. 그래서 이 해묘미 삼합이 거기에 해당되고 이 세 띠의 특징은 부모에게 효성을 한다는 자녀들입니다. 특히 토끼가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성을 해요. 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돼지나 토끼띠들. 참 이 띠들은 예쁜 띠들입니다. 특히 남자가 이런 작은 띠를 갖고 있고 여자들이 큰 띠로 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묘하게 남성들이 작은 동물을 갖게 되고 여성들이 큰 동물을 갖게 되는 게 이상하게도 21세기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세 중에 하나 여자들의 가슴이 커지리라. 두 번째 세상에 온역이 많아지리라 그래요. 온역이 뭐냐? 치료약을 찾을 수 없는 전염병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도 두자는 건데.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나는 선지자네 하고 나왔는데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사람들이 믿을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고 띠를 보고 자기의 운을 아는 거죠. 이 신자진 삼합은 제주로 풀어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외교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묘미 삼합은 되게 지적인 일을 하거나 예능 쪽으로 나가실 것. 그 다음에 이 사유축 삼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어 쪽이 좀 뛰어납니다. 특히 이 뱀 언어를 참 잘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놈도 뱀입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어학적인 공부를 시키면 참 잘합니다. 언변에 뛰어난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닭띠들이 생각보다는 참 조용한 것 같은데 아주 미인이거나 아니면 아주 박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극과 극이죠. 또 하나의 특징, 약간의 역막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하셔서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에서 시켜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는 마음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는 게 진짜 내 일이죠. 그리고 보람을 찾는 일. 그가 내가 직업을 갖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남도 좋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소입니다. 소는요 굉장히 우직하죠.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단점은 결혼해서 살게 되면 딱 내 식구만 찾습니다. 시댁이죠 말하자면. 내 식구만 찾고 처갓집은 돌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소입니다. 자기 가족들 형님하고 동생 여동생 누나들이 뭘 필요하다면 다 해줘요. 부모도. 근데 처갓집이나 특히 처갓집에 대한 무관심할 때가 많죠. 왜? 소들이 자기 가족만 돌봐요. 사랑이란 내가 아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까지 돌봐야 되는 건데 이 소띠는 조금 그것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흔히 와이프와 또는 남편과 트러블이 있을 우려가 좀 있는 띠가 소띠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띠들은 자꾸만 마음을 좀 넓게 쓰실 것. 그리고 소띠들이 돈을 좀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자린고비가 소띠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띠.
자, 그래서 이게 사유축 삼합입니다. 그걸 잘 봐서 간파하시면 미래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아는데 편리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호술 삼합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